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댓글에서 종목을 찾아라 3탄 배당 성장주 ETF 에이스 SCH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제가 이제 배당주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한번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라고 알려주신 종목인데요. 들여다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SCHD는 이 슈왑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ETF인데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이라고 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럼 이 지수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높은 배당 수익률을 좀 계속 보이고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리고 펀더멘털이 강한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이제 이 지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HD 같은 경우는 이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패시브 펀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가 0.06%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을 해주는 상품이고요. 2011년도에 런칭을 했던 그런 이제 ETF입니다. 모닝스타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펀드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보면 별 5개를 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수한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은 아까 그 지수를 이제 추종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편입을 시키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 벤치마크의 흐름을 따라가게끔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암젠, 코카콜라, 이제 이런 회사들을 주로 갖고 가는 이제 종목이고요.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파이자나 이제 브로드컴, 시스코, 펩시, 이제 이런 쪽의 주식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이제 ETF입니다. 섹터 비중을 보면 이제 그 금융 쪽이나 IT 쪽이 21% 정도로 좀 높고요. 다음에 헬스케어도 있고 다른 쪽, 근데 에너지 쪽을 보시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이게 경기에 민감한 섹터 비중이 낮아서 안정성이 좋거든요.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이제 유가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이 또 에너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편입 비율을 줄여놔서 안정성을 높여놓은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성과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한번 보면 10년 평균에서 15.34%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3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좋은 그런 상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원래는 지금 이게 밑에 회색이 그 추종하는 지수고 파란색이 이제 이 ETF의 흐름인데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냥 선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잘 따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시면 이거 최근 한 5년 동안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20년 3월 달에 훅 내려갔을 때 빼놓고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률을 한번, 일단은 가장 중요한 배당률을 한번 봐야 되는데, 배당률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따져서 한 2.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야, 배당주라더니 배당률이 낮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배당 성장주라는 겁니다. 배당금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더라고요. 배당금이 보시면 2012년도 0.8달러 1년간에, 근데 지금 2.25달러 정도가 이제 21년에 나왔거든요. 이제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한 12% 정도 계속 성장을 하는, 배당금이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주가도 보시면
지금 26달러 하던 게 거의 8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11.9%? 뭐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기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22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작년처럼 한 10.9% 정도 배당금이 늘어난다고 보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하면 이제 3.1%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9%가 아니라. 이제 좀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배당금이 연평균 12%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준으로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5년 뒤, 10년 뒤 어떤 형태가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뭐 제가 투자를 하게 되면 5년 뒤에는 이 배당금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현재 투자한 그 투자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당률이 한 5%까지 올라가고요. 10년 뒤에는 8.9%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지금 투하된 자금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2%가 여태까지 과거의 실적이긴 하지만 좀 높은 편이라서 이거를 8% 정도만 증가한다고 조금 보수적으로 한번 보면 5년 뒤에는 이제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4.2%, 10년 뒤에는 6.2%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주가 상승 부분인데요. 주가도 1년에 약 12%씩 올라간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가정을 해보면 12%가 오른다고 따지면은 6년 뒤면은 2배가 됩니다. 72의 법칙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70이 나누기 12 하면 6년 뒤면은 주가가 2배가 되는 거고 8% 하면은 9년 뒤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주가가 2배가 되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이제 배당률이 뭐 5년 뒤에 5%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주가 자체가 6년 뒤에 2배가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또 조금 귀가 솔깃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배당이 복리로 투자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거라서 이제 배당 복리로 투자하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감안을 하면 이 종목은 장기 투자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나중에 유학 보낼 때 이 달러로 나오니까 유학 보낼 때 유학 자금을 미리 마련해 준다 생각하시고 미리 뭐 이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뭐 성년은 뭐 5천만 원까지 이게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훅 뭉탱이로 넣어주고 담아놓고 이제 시간의 힘을 빌려서 그냥 묻어놓는다 생각하면 그런 형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용으로 좀 묵혀놓고 따박따박 어쨌든 분기에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으로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여러 가지로 좀 분산을 시켜 놓는 게 나은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배당 성장성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저도 이거를 조금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투자를 해볼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